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주당 당원 드루킹 김모 씨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요? 아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 없이 정식 재판을 바로 시작한다니까. 김 씨 주기 측이 첫 재판에서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그냥 인정해버리면 바로 선고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뭐예요? 응? 한마디로 첫 재판이 바로 결심 공판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야 속전속결로 재판을 마무리해야 드루킹 게이트가 잠잠해지지 않겠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묻어버리자는 계산이 깔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범을 잡범으로 대충 마무리하려는 걸 보면 하여간 애들 잔대가리 하나는 원탑인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니들이 원탑이야 야.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더라도 드루킹 김모 씨가 매크로를 사용해서 추천수를 조작하고 사이트의 안전성까지 해치면서 전산상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건데 정보통신망법 적용조차 어렵다. 이게 뭔가요? 놀라셨어요?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네이버 도움 없이 매크로로 인한 전산 문제 발생을 입증한다는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이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어렵다는 핑계로 시작도 하기 전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는 꼴이지 뭐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고소인이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가 아니었던가요? 딱하셔라 정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네. 생각 좀 해보세요. 정의니 진실이니 이런 소리는 그 애들한테는 그 개껌 씹어먹는 소리고요. 권력의 냄새를 이렇게 맡는 데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주선 분들인데 협조? 진실구명?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어요? 집행유예 살짝 예상해 보네요. 어떻게 이제 우리 홍 앵커도 개껌 하나 씹어보실라오? 개껌. 김 기자나 많이 드시죠 개껌. 오늘 열린 드루킹 김모 씨 관련 첫 공판은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13분 만에 재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오늘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업무방해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크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귀찮아서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니 권력을 등에 업고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그들의 후한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에 사용된 아이디가 2,200여 개이고 그중 2,000여 개 아이디를 돈을 주고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수사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찰과 검찰의 진실규명을 바란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드루킹 게이트 관련 수사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검사가 맡아야 할 것이며 그 특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반드시 경찰과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3월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홍역을 앓았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인 70.3%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에 따라 산업 생산이 2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설비 투자도 5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나라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실업자가 늘고 경제가 무너져도 언제나 그분 지지율은 80%? 어머머머머머머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어리 트루킹만 있을까? 근데 하늘은 보고들 사세요? 하늘이면 꽁똥이라도 떨어질라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채택한 인기동역 상어가족을 두고 상어가족 제작사층인 스마트스터디는 한국당의 로고송 사용과 관련해 특정 정당에서 무단으로 선거 로고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분들 그렇게 안 봤는데 큰일 날 뜰 분들이시네. 제1야당이자 공당이 남의 회사 재산권을 선거에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됐죠?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반전? 뭔데? 응? 한국당이 오히려 원작자인 조니언니로부터 로고송 사용을 허가받은 거고 이게 뭐야? 오히려 상어가족 제작사가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원작자의 곡과 유사한 멜로디와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나라님이 허구었나 쇼만 해대니 뭐 이분들도 개그하신 건가요? 응? 어머머머머머머 아이고 가슴 떨려. 아니 홍앵커 아이고 지금 사랑 가지고 왜 놀리시는 거예요? 응? 저 이래도 이대 나온 여자라고요. 응? 사람이셨나요? 응? 오늘 개대제기 묻다에서는 드루킹 게이트 관련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 팀킬. 씨발. 근데 이렇게 꼭 아픈 곳을 그렇게 쿡쿡 이렇게 찔러야겠어요? 응? 이거 홍앵커 이거 부기보다 잔인한 곳이 있네. 응? 응? 그런가요? 뭐 그런데 네 낯짝이 아프긴 하니? 응? 아프시겠네. 뭐 그래도 진행은 해야 하니 뭐 드루킹 소식 부분에서는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로 가죠. 씨발. 이른바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모 씨 일당이 조작한 네이버 뉴스 댓글 추천수가 2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뭐 예상대로 조작의 동일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데 근데 매크로 하면 왜 자꾸 김 기자한테 고맙지? 그런데 경찰이 드루킹 일당이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676개 기사의 댓글 2만여 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10만 건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였다고 발표하면서도 드루킹 일당이 작업한 기사와 댓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뭐 지금 수사하자는 건가요? 사수하자는 건가요? 그런가? 그리고 이틀 동안 추천수 조작이 210만 건이면 뭐 그냥 정권 자체가 매크로네.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그냥 그 개인의 일탈에 이라는 겁니다. 응? 아니 근데 이거 내 목소리가 왜 이래 이거? 이거 뭐 마이크 이거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음성 변조. 그래? 그런데 드루킹 일당이 작업한 기사와 댓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해명은 곧바로 공개를 했어요. 소환 당시부터 쩔쩔매더니 거기다 피의자로 신분 전환도 부정적이라고까지 밝혔다니. 이게 뭔가요? 경제 상황 안 좋다고 대놓고 겸업하시는 건가요? 지연 수사나 부실 수사는 둘째치고 드루킹과 A4 용지 30페이지의 문자를 주고받은 명백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 휴대폰 압수수색도 계좌 추적도 없이 권력 실세라는 이유로 해명의 기회만 주는 걸 보면 이러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진짜 이주민 되는 건가요? 거기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인터넷 접속 주소를 보낸 기사 10건 중 대선 관련 기사는 8건이었을 정도로 대선 개입 여부까지 의심되고 보좌관은 드루킹에게 500만 원 수수했고 김 의원은 드루킹 청탁 인사를 청와대에 소개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진술까지 계속 바뀌는데 피의자 전환이 어렵다. 이분들이야말로 조만간 피의자로 데뷔를 하시겠네. 아니 그런 가정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규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한정해 범위를 줄이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소수 집단이 공론장을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력들 실세와 행태를 드러내고 네이버 등 포털 시스템도 바로잡으려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이름도 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의 여론조작과 관련한 김경수의 역할이라고 명기된 걸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 주사와 함께 홍보해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보좌관은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도는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경찰이 밝혔음에도 그런 김 후보 이름을 빼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수사 범위에서 검찰,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도 빼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니 그들의 후한무치함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국민들이 큰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특검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저런 조건들을 붙이는 건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그냥 거부일 뿐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 없이 이번 드루킹 게이트 관련 수사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검사가 맡아야 할 것이며 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JTBC 한 프로그램에서는 2016년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기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 씨를 인터뷰를 하면서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기다렸다는 듯 지난 11일 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일각에선 남북자와 납북자와 맞교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뭔가요? 해당 언론사부터 통일부까지 이분들 단체로 정신줄 북송이라도 하셨나요? 아니면 커밍아웃? 그걸 뭘 이렇게 열받고 그러시오? 어? 국정원에 납치되었으니 다시 북으로 안 보내주는 것 자체가 인권유리거든요? 그리고 신뢰도 1위 JTBC 말을 안 믿는 것 자체가 그 적폐이자 수구거든요? 내가 우동살이세요? 신뢰도 1위? 누구의? 개돼지와 우동살이들? 아이고. 그런데 아무리 우동살이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말하는 놈이나 믿는 놈들이나 죄다 빨간색들 많네. 그리고 JTBC 기자분들 13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니들 머리로는 합리적이세요? 설사 당시 행선지를 모르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탈북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니들 머리로는 상식적이세요? 그리고 국정원이 탈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라고 있는 기관인 줄 알고 가슴에 기자증 달고들 다니시는 거죠? 오보와 조작으로 재미 좀 보셨다고 이젠 사람 목숨마저 공깃돌인 줄 아시나 보네요. 근데 사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도 있지만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고 우리가 북한에 우리 국민 송환을 요구하려면 북한 주민들의 송환 또한 허락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거지. 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저딴 선동이 개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실은 개돼지와 우동사리들한테 아주 잘 먹힌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결과는 북한 오도대로 북송 검성 보내는데 이유가 있겠시오? 보내겠다는 그놈 마음이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 땡겨마씨, 여기 왜냐? 진짜. 묻고 따지고 지랄이노. 보내는 놈 마음이지. 맞네, 보내는 놈 마음. 지난 2월 5일 있었던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북한이 요구하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에 대한 문정부 입장을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대답하는 등 명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문정부가 이미 탈북자 북송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JTBC의 기획 유도 주장이 있기 3개월 전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0일 JTBC가 한 프로그램에서 지배인 허강일 씨를 인터뷰를 근거로 다시 국정원의 기획 탈북을 주장하고 바로 통일부가 기다렸다는 듯 지난 11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 사고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허락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도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라고밖에 의심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고문과 감금, 구타는 물론 사형까지 당할 것이 너무도 자명함에도
인권이라는 말장난을 앞세워 인권을 말살하려는 행위이자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들이 언론사와 정부 그리고 민병과 국민청원에 제기되고 있음이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북송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묵과에서도 묵인에서도 안 된 반인류적 범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 기자를 비롯해서 이분들 뭐 그리 동경하는 북으로는 뭐 북송시켜드리면 좋아하실까요?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은 용처럼 다투고 영웅과 호걸들은 호랑이처럼 싸우는데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개미떼가 비린내 나는 고깃덩어리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파리떼가 다투어 피를 파는 것과도 같도다. 시비의 다툼이 벌레처럼 일어나고 이해득실의 싸움이 고슴도치의 바늘처럼 일어서는데 냉정한 마음으로 대해보면 마치 도가니 속에서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도다. 책은담의 한 구절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파리떼가 될 수도 진정한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냉정함으로 무장한 부끄럽지 않은 영웅 호걸로서의 재탄생을 소원해봅니다. 오늘 개돼지에게 묻다 5월 종합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다음 주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도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시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순이의 유유히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다음 주 6월 6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귀 기울여봐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